지수는 서울 외곽에 위치한 작은 동네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 그녀는 현재 대학교 2학년으로 학비와 생활비를 충당하려고 주말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한다. 카페는 큰 프랜차이즈는 아니지만 마을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아늑한 공간이다. 카페는 소박한 인테리어와 따뜻한 분위기를 자랑하며 주로 단골 손님들이 찾아오는 곳이다. 지수는 비교적 평범한 대학생처럼 보였지만 속으로는 늘 외로움과 불안감을 안고 있었다. 그녀에겐 멀리 떨어져 사는 부모님과 자신을 신경 쓰지 않는 듯한 친구들이 전부였다. 대화를 나누고 위로받을 사람은 아무도 없는 상황이었다. 이 카페의 매니저인 민석은 39세로 사려 깊고 침착한 성격으로 직원들에게 신뢰를 얻고 있었다. 그는 이미 결혼한 유부남으로 두 아이를 키우며 나름 성실한 가정을 꾸리고 있었다. 매일 아침 출근 전에 아이들을 어린이집과 학교에 바래다주고 저녁에 퇴근 후에는 집으로 돌아가 아내와 간단히 대화하며 하루를 마무리하는 단조로운 삶을 살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속으로 알 수 없는 공허함을 느끼고 있었다. 아내와의 관계는 시간이 흐르면서 소원해졌고 아이들에 대한 책임감이 크지만 그의 내면엔 어느새 수년간 쌓여온 외로움이 자리 잡고 있었다. 민석은 그저 하루하루를 의무감에 따라 살아가며 자신을 잊고 있었다. 한 주말 밤 지수는 주말 마감을 위해 마무리 청소를 하고 있었다. 비가 내리던 늦은 시간 일찍 마친 손님 덕에 그녀는 꽤 여유를 느끼며 일을 하고 있었다. 직원 몇 명이 이미 퇴근해서 카페 안에는 지수와 민석 둘만 남아 있었다. 민석은 이날 평소와 달리 많이 지쳐 보였다. 그에게도 특별히 힘들었던 하루였다. 집에서 아내와의 다른 점을 두고 다툼이 있었던 터라 민석은 일로 도피한 것이다. 하지만 민석도 쉬운 사람이 아니었다. 직원 앞에서 사적인 감정을 드러내는 성격이 아니었기 때문에 지수는 그저 매니저님 좀 힘드신가 보다 하고 넘겼다. 밤 10시가 넘은 퇴근 시간 지수는 비 오는 거리를 보며 준비해온 우산을 챙겼다. 카페 문을 닫고 퇴근하려는 찰나 그녀는 멀리 민석이 비를 맞으며 밖에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다. 그는 카페 바로 앞에 작은 벤치에 앉아 있었고 한 손에 담배를 들고 있었다. 지수는 순간 망설였지만 고민 끝에 민석이 앉아 있는 쪽으로 다가갔다. 매니저님 왜 비를 맞고 계세요? 우산 안 챙기셨어요? 지수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다. 민석은 깜짝 놀란 듯 고개를 들었다. 그 순간 지수는 민석의 표정에서 뭔가 울적하고 깊은 씁쓸함을 읽을 수 있었다. 평소엔 늘 온화한 표정을 하고 직원들을 이끌던 민석이었지만 이 순간만큼은 솔직하고 힘없는 모습이었다. 아, 그냥 생각 좀 하려고요. 민석은 고개를 돌리며 담담하게 대답했다. 그는 더 말을 하고 싶지 않은 듯한 태도를 보였으나 지수는 그냥 지나치기가 어려웠다. 비는 점점 굵어지고 있었고 민석은 이미 젖은 상태였다. 그녀는 자신의 우산을 펼쳐 그의 머리 위로 올렸다. 이러다 감기 걸리세요. 일단 우산 밑으로 들어오세요. 지수가 말했다. 민석은 고개를 저으며 짧게 웃었다. 고맙긴 한데 괜찮아요. 지수 씨는 얼른 들어가요. 지금 집에 가야 할 시간 아니에요? 그가 말했지만 지수는 벤치에 글을 남겨두고 떠날 수 없었다. 매니저님 오늘 뭔가 힘든 일이 있으신가 봐요. 저도 여기서 잠깐 앉아 있다 갈게요. 그녀는 민석 옆에 벤치에 조용히 앉았다. 둘은 잠시 말을 잃었다. 낯선 침묵 속에서도 그들에게는 이상한 안정감이 감돌았다. 지수는 그 순간 민석에게 어떤 묘한 친밀감을 느꼈다. 민석은 고개를 숙인 채 작은 한숨을 내쉬었다. 사람이 사는 게 참 복잡하네요. 그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 왜 이렇게 다들 날 이해 못하는 걸까요? 집에 있어도 여기 있어도 어딜 가도 그냥 빈 껍데기 같아요. 지수는 그의 말을 가만히 듣고만 있었다. 그녀는 이런 대화를 들어본 적이 없었다. 민석의 목소리는 침착했지만 그 안에는 무언가 부서질 듯한 연약함이 묻어나 있었다. 지수는 민석에게서 자신을 본 듯한 느낌이 들었다. 그녀 역시 외롭고 복잡한 세상 속에 혼자 버텨야 하는 삶을 살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 짧은 대화가 둘의 관계를 바꿀 운명의 실마리가 되었다. 지수는 민석과의 짧은 대화를 이후로도 계속 기억하고 있었다.
그날 밤 민석의 고백처럼 흘러나온 우울한 목소리와 비에 젖어 울적했던 그 표정은 그녀의 마음 깊이 각인되었다. 일주일 후 배경음악과 커피향이 가득한 평범한 아르바이트 시간. 민석은 평소처럼 매니저 데스크에서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다. 하지만 지수의 눈에는 그의 말없이 깊은 생각에 잠겨 있는 모습이 눈에 띄었다. 매니저님, 요새는 좀 괜찮으세요? 지수는 무심한 듯 물었다. 마치 아무 의미 없는 안부 인사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며칠 전의 일이 마음에 걸려 은근히 용기를 낸 것이었다. 민석은 문서에서 눈을 들어 지수를 바라봤다. 그는 잠시 망설였지만 곧 입꼬리에 힘을 주곤 별일 없어. 요즘 좀 일이 많아서. 라고 대답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그리 간단히 넘어가기엔 어딘가 흔들리고 있었다. 며칠 동안 카페 안에서의 사소한 대화가 이어지는 가운데 민석은 자신도 모르게 지수와 말하는 순간들을 기다리게 됐다. 그녀의 젊고 풋풋한 에너지가 자신에게 작은 위안이 되고 있다는 기분이 들었기 때문이었다. 일상적인 대화 속에서도 지수만이 그를 특별하게 이해해 주는 것 같은 느낌은 그의 마음 한켠에 작지만 거대한 틈을 자꾸 만들어냈다. 어느 날 저녁 카페 문을 닫은 뒤 민석은 가게 회식을 빙자해 지수를 비롯한 아르바이트 직원들을 근처 작은 이자카야로 데려갔다. 그러나 그날은 유난히 지수가 돋보였다. 민석은 그녀의 밝은 웃음소리와 술잔을 들고 친구처럼 다른 직원들과 어울리는 모습을 바라보며 점점 더 이상한 감정에 휩싸이기 시작했다. 민석은 그동안 한 번도 아내 외의 여자에게 끌려본 적이 없었지만 지금 이 순간 어딘가 이질적인 설렘과 두려움이 공존하는 혼란스러운 마음을 느꼈다. 그는 스스로를 다잡으려고 했지만 이 감정은 이미 그가 제어할 수 없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다. 이자카야에서 술을 몇 잔 마신 뒤 다른 직원들은 하나둘씩 자리에서 일어났다. 저 먼저 가볼게요. 하고 직원들이 모임을 떠나는 사이 결국 마지막까지 남아있던 것은 민석과 지수 둘뿐이었다. 매니저님, 오늘따라 분위기가 왜 이렇게 다운되신 거예요? 지수가 물었다. 그녀의 얼굴은 술 기운에 약간 붉게 물들어 있었고 목소리에는 살짝 취기가 섞여 있었다. 민석은 애써 담담한 척 그녀를 바라보며 웃었다. 아니야. 그냥 뭐랄까 이런 자리가 오랜만이라 그런가. 괜히 어색하네. 지수는 조용히 그를 쳐다보다가 느닷없이 말했다. 매니저님도 외로운 거죠. 지난번에 말씀하실 때 그거 느꼈어요. 민석은 그 말에 큰 충격이라도 받은 것처럼 말을 멈췄다. 그는 자신의 속마음을 이렇게 직설적으로 그리고 정확히 꿰뚫어 본 사람이 있다는 사실에 당황스러워졌다. 그는 지수의 말에서 묘한 위안을 느끼는 동시에 위험한 감정을 느꼈다. 지수 씨는 어리지만 날 너무 잘 이해하네. 신기하네. 민석이 낮게 중얼거렸다. 그의 목소리는 알 수 없는 감정으로 젖어 있었다. 이 대화 이후 둘은 은근히 많은 것을 서로 공유하기 시작했다. 민석은 퇴근 후에도 종종 카페 근처에 머물며 지수를 기다렸다. 한 번은 카페에서 늦게까지 정리가 끝나지 않을 때 민석은 지수에게 차 한잔 하면서 쉬자라고 제안했고 두 사람은 인근 조용한 찻집으로 향했다. 그곳에서 민석은 평소 말하지 않았던 가정 이야기를 꺼냈다. 아내는 날 점점 멀리하는 것 같아. 대화도 거의 없고 나는 그냥 돈 버는 사람이 되어버린 느낌이야. 지수는 그의 말을 조용히 들으며 맞장구를 쳤다. 저도 학교랑 알바만 돌아다니야 보면 진짜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없다는 생각 들어요. 그냥 세상이 저를 지나쳐가는 것 같아서. 그 둘은 서로의 결핍을 충족하기 위한 관계로 미묘하게 엮이기 시작했다. 민석은 지수의 젊음과 자유로움에 끌렸고 지수는 자신의 외로움을 이해해주는 민석의 어른스러운 면에 의지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날 밤 긴 대화 끝에 문을 나서는 찻집 앞. 민석은 잠시 머뭇거리며 지수를 바라보더니 조용히 말했다. 너랑 이야기하면 내가 숨을 쉬는 것 같아. 지수는 순간 그 말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알 수 없었다. 설렘과 불안 그리고 금기라는 낯선 감정이 교차했다. 그들은 작은 골목길을 나란히 걸으며 그 누구에게도 들키지 말아야 할 감정을 비밀스럽게 공유하고 있다는 묘한 흥분과 긴장감에 휩싸였다.
이제 둘은 더 이상 단순히 매니저와 아르바이트생의 관계로 머무를 수 없었다. 우연이라고 믿었던 반복되는 접점이 실은 서로 본능적으로 만들어낸 필연이었다는 것을 그들만 모르고 있었다. 다른 직원들과 함께 바쁘게 주말 운영을 마친 어느 날 카페. 평소와 다름없이 지수와 민석은 일정을 마치고 각각 마지막 청소를 하고 있었다. 그날은 다른 직원들이 모두 회사 주최 워크숍에 참석하느라 카페를 비운 날이었다. 결과적으로 주말 마감 시간까지 둘만 남은 카페는 이상한 침묵 속에 가라앉아 있었다. 지수 씨, 이건 내가 할 테니까. 너 먼저 집에 가도 돼. 민석은 평소 다정했던 매니저의 모습 그대로 단호하게 말했지만 지수는 아랑곳하지 않고 기어코 카페 구석에 밀린 청소 작업을 하고 있었다. 매니저님만 덜렁 남겨두고 가면 찜찜하게요. 하던 건 끝내고 갈게요. 지수는 웃으며 고개를 돌렸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여느 때보다도 밝은 기운이 섞여 있었고 민석은 그저 어깨를 으쓱하며 더는 말리지 않았다. 카페 문을 닫고 마지막 정리까지 끝내고 나니 벌써 밤 11시를 훌쩍 넘긴 시간. 시간이 늦었으니 오늘만큼은 택시를 타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지수는 문득 민석이 집으로 가기 전에 꼭 해야 할 일이 있다며 그녀를 붙잡았다. 조금만 한강까지 같이 가줘요. 이런 시간에 생각을 정리하면 좀 나아지더라고. 지수는 순간 망설였지만 민석의 말투 속엔 묘한 부탁의 느낌이 녹아 있었다. 그녀는 이상하리만큼 거절하기가 어려웠다. 두 사람은 늦은 밤 강변 근처 작은 공원으로 향했다. 공원엔 사람도 거의 없었고 차가운 강바람만 데크 위를 스쳐 지나가고 있었다. 한적한 도시의 한밤중 흐릿한 가로등 불빛 아래서 둘은 천천히 걷다가 작은 벤치에 나란히 앉았다. 민석이 담배를 꺼내 켜려 하자 지수가 손을 뻗어 막아섰다. 담배 많이 피지 마세요. 건강. 그 순간 민석의 손이 숨처럼 스쳐 지나 그녀의 손등에 닿았다. 순간적으로 심장이 두근거렸지만 지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고개를 돌렸다. 간헐적으로 들려오는 강물 소리에 얇은 침묵이 끼어들었다. 지수야. 민석이 처음으로 그녀를 지수씨가 아닌 단명으로 불렀다. 지수는 자신도 모르게 그를 향해 고개를 돌렸다. 그는 오랜 내적 갈등 끝에 결심했다는 듯 하지만 어딘가 고통스러운 표정으로 조심스레 말을 이었다. 난 사실 내가 너무 특별해. 점점 더 이상 무시할 수 없을 만큼 내가 날 움직이게 하는 것 같아. 그의 목소리는 낮고 떨렸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다. 지수의 입술은 얼어붙은 듯 말이 나오지 않았다. 그녀 역시 그가 자신에게 주었던 작은 다정함과 관심들이 아르바이트생과 매니저라는 단순한 관계에서 비롯된 것이 아님을 서서히 깨닫고 있었다. 그녀는 무언가 말하려고 입을 열었지만 민석은 지수의 손을 잡으며 말을 막았다. 그리고 그녀에게 속삭이듯 말했다. 내가 지금 참아야 되는 걸 알지만 그런데도 넌 내 마음속에서 멀어지지 않아. 내가 집에서는 찾을 수 없는 무언가를 내 옆에서 찾고 있어. 지수는 순간적으로 심장이 쿵 내려앉은 것처럼 느꼈다. 그는 상식적으로 해서는 안 될 말을 하고 있었고 그녀도 분명히 이 감정은 위험을 초래할 것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의 고백이 지수가 오랫동안 바라던 위로처럼 느껴졌다. 그동안 완벽히 검은 구멍처럼 그녀 안에 비어있던 무언가를 이 대화가 채우는 듯 했기 때문이다. 민석 매니저님 저. 이름과 직함을 엉거주춤 섞어 부르는 그녀는 어쩔 줄 몰랐다. 그리고 그녀도 스스로를 통제하려 했지만 벌써 무언지 모를 소용돌이에 잡아먹히고 있는 기분이었다. 그날 한강의 강바람 속에서 지수와 민석 사이의 거리를 가로막고 있던 선은 서서히 무너졌다. 밤이 깊어가며 민석은 자신이 초래한 상황과 감정을 애써 억누르려 했지만 더 이상 막을 수 없는 무언가가 둘 사이를 휘감고 있었다. 쉽게 멈출 수 없는 감정이 숨처럼 번져갔다. 그날 이후 둘 사이의 관계는 더 이상 예전으로 되돌릴 수 없었다. 민석과 지수는 선을 넘은 그날 이후 점점 더 깊이 얽혀 들어가고 있었다. 둘은 카페에서 업무적으로 딱딱한 말을 주고받더라도 눈빛만으로 여러 감정이 교차하는 묵음을 읽었다. 그러나 다른 아르바이트 직원들과 손님들 앞에서는 여전히 매니저와 아르바이트생이라는 관계를 유지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평소와 똑같은 모양새를 하고 있었지만 그들이 공유하는 비밀은 날이 갈수록 커졌다. 둘은 바쁜 주말 사이사이 자주 카페가 아닌 곳에서 조용히 시간을 보내곤 했다. 민석은 지수에게 카페와는 다른 공간에서 너랑 있고 싶다며 자신들의 관계를 더욱 특별하게 만들고 싶다는 말을 하곤 했다. 가끔은 지수가 수업을 마치고 나면 민석이 먼저 연락해 퇴근 이후에 시간을 제안했고 지수도 망설임 없이 동의했다. 작은 찻집, 한적한 공원, 심지어 민석이 예약한 작은 책방 겸 카페까지. 그들은 은밀한 시간을 찾아 굳이 사람이 드문 장소를 골라 만났다. 민석은 지수 옆에 있을 때마다 어린 시절의 순수함과 설렘을 되찾은 것 같다고 말했다. 반면 지수는 그의 연륜과 차분한 다정함이 자신의 고단했던 삶의 여유를 불어넣는 느낌이라며 점점 더 그의 곁에 머무는 시간을 갈망했다. 그러나 이 관계가 오래 숨겨질 수 있을 리가 없었다. 카페의 다른 직원들 중 민석과 지수의 사이를 수상하게 여기는 이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민석은 평소와 다른 태도를 보이는 경우가 덜어 있었다. 평소 업무에만 몰두하던 그가 지수에게는 필요 이상으로 친절하게 구는 모습이 눈에 띄었고 가끔 식사나 음료를 한두 번 지수와만 나누는 장면을 과하게 보는 사람들이 생겨났다. 왜 두 분이 저렇게 가까워진 거지? 같이 아르바이트에 온 사람들 생각도 안 하고 본인들끼리만 친한 느낌이야. 수군대는 소문이 조금씩 퍼지기 시작했다. 누군가는 민석이 지수에게 관심이 많아 보인다고 했고 누군가는 단순히 매니저로서의 배려라고 치부했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그 둘이 남들에게 들키지 않으려 최선을 다할수록 주변의 의심은 더 깊어졌다. 같은 날 민석의 집에서는 새로운 갈등이 터지고 있었다. 요즘 들어 그는 밤늦게까지 카페에 있다거나 외부에서 시간을 보내는 일이 많아졌고 아내는 점점 그를 의심하기 시작했다. 일만 한다는 핑계로 왜 늦는 날이 이렇게 늘었는지 모르겠네 라고 말하던 아내의 목소리는 점점 더 강도가 높아졌다. 민석은 그 질문들에 답하지 못하고 대충 얼버무렸지만 그의 주의가 점점 집안에서 멀어지고 있는 것은 점점 더 명백했다. 쉼없이 이어지는 대화 끝에서 아내는 결정을 내렸다. 그래, 당신이 그렇게 실망스럽게 나온다면 나도 더는 참지 않을 거야. 그녀는 민석의 행동을 알아보기 위해 휴대폰 통화 기록을 살펴봤고 어느 날 민석 몰래 카페 근처에서 그를 기다렸다. 민석 또한 이 모든 긴장감을 감춘 채 자신의 이중적인 삶을 유지하려 했지만 균열은 빠르게 번지고 있었다. 지수 또한 점점 혼란에 빠지고 있었다. 그녀는 민석과 함께할 때마다 안전하지 않은 관계에 놓여 있다는 걸 알았다. 하지만 동시에 그녀는 이 관계가 없이는 자신이 무너질 것만 같은 약함을 느꼈다. 민석을 잊는다면 그녀의 일상 역시 무너져 내릴 것만 같았다. 그러던 어느 날 민석과 지수가 늦게까지 카페에 남아 일을 하고 있었을 때였다. 평소 아무도 신경 쓰지 않던 그들 둘만의 시간이었지만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수상한 문자가 민석의 폰에 도착하며 둘 사이의 균형이 흔들렸다. 무슨 비밀을 감추고 있는지 끝까지 확인할 거야 라고 아내가 보낸 메시지가 화면에 떴기 때문이다. 무슨 일이에요? 지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지만 민석은 급히 폰을 끄며 아무 일도 아니라는 듯 고개를 저었다. 그러나 그의 경직된 얼굴은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다. 그날 밤 민석은 카페 문 밖에서 무거운 발걸음으로 집으로 돌아가며 머릿속이 복잡해졌다. 그리고 지수도 홀로 남아 알 수 없는 고독과 걱정 속에서 밤을 지새우며 새로운 국면이 다가오고 있음을 직감했다. 둘은 이제 서로에게 점점 더 깊어지지만 또한 서로의 무게로 인해 천천히 잠식되고 있었다. 감정은 깊어졌지만 동시에 그 어느 때보다 큰 파국의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있었다. 민석과 지수의 관계는 결국 폭발 직전의 긴장 상태로 치닫고 있었다. 카페의 다른 직원들은 민석과 지수의 관계를 거의 확신하기 시작했고 수군거림은 이제 더 이상 속삭임에 머무르지 않았다. 민석의 전문적인 이미지는 서서히 금이 가고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카페 사장이 이 소문을 듣게 되었다. 카페의 분위기와 직원 간의 안전한 환경을 중요시했던 카페 사장은 즉시 민석과 지수를 따로 불러 책임 소재를 따져 묻기로 했다. 카페 사장은 두 사람 사이의 진실을 확실히 알고 싶었지만
민석과 지수는 각자의 이유로 진실을 솔직하게 고백하지 못했다. 지수 씨랑 나는 아무 사이 아닙니다. 그저 일을 하다 보니 제가 어려운 상황을 지수 씨에게 털어놓은 게 전부입니다. 민석은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지만 말끝이 떨리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잘못이 모두 탄로나지 않도록 필사적으로 거짓말을 했다. 하지만 카페 사장은 한 번의 해명이 상황을 수습할 수 없다는 것을 눈치챘다. 그리고 지수 역시 머리를 숙인 채 침묵을 지켰다. 지수의 마음은 복잡했다. 자신과 민석의 관계를 끝낼 수도 없고 그렇다고 이 모든 것을 인정하기에는 두려움이 너무 컸다. 카페 사장은 결국 민석에게 이번 달까지만 일하고 카페의 분위기를 어지럽히지 않도록 당분간 자리를 비워달라고 요청했다. 실질적으로 이는 민석에게 암묵적인 휴직 명령이었다. 카페 사장의 냉정한 말투에 민석은 거의 고개를 끄덕이는 것밖에 할 수 없었다. 민석은 카페를 떠난 날 저녁 지수와 마지막으로 단둘이 만나기로 했다. 그는 이 만남에서 자신이 내린 결정을 고백하기로 마음먹었다. 지수와 만나던 한적한 공원의 평소 벤치에서 그들은 다시 마주 앉았다. 멀리서 가로등 불빛이 희미하게 깜빡이고 있었다. 지수야, 민석은 처음으로 그녀를 정면으로 바라보며 부드럽게 말했다. 우리 관계 여기서 끝내야 할 것 같아. 지수는 그 말을 듣자마자 눈물이 터지듯 흘러내리기 시작했다. 그녀는 울고 싶지 않았지만 자신도 모르게 주체할 수 없었다. 왜요, 매니저님? 아니, 민석 씨. 왜 그래야 해요? 전 민석 씨가 필요해요. 없으면 안 될 것 같아요. 민석은 그녀의 말을 듣고도 고개를 돌린 채 입술을 꽉 깨물었다. 그도 그녀의 말을 무시할 수 없었다. 그는 지수에게 깊은 애정을 가지고 있었고 그녀가 자신의 삶에 드문 위로를 준 사람이란 사실은 변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는 더 이상 가정과 일을 동시에 부정하며 이 관계를 유지할 수 없었다. 지수야, 내가 내 삶에 상처만 줄 것 같아. 나는 나 스스로를 컨트롤할 수 없는 사람이야. 지금 이렇게 내가 흘리는 눈물도 내가 책임질 자신이 없다. 민석의 목소리는 갈라지며 떨렸다. 넌 아직 젊고 예쁘고 내 앞엔 더 많은 새로운 기회가 있어. 그런데 내가 널 이렇게 묶어두고 싶지 않아. 이건 너를 위한 선택이기도 해. 지수는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그녀는 민석의 말이 틀렸다는 걸 알고 있었다. 동시에 그의 말이 맞다는 것도 알고 있었기에 더 고통스러웠다. 제가 행복했던 건 민석 씨 덕분이었어요. 그녀는 간신히 말을 이으며 마지막으로 그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하지만 민석은 이미 고개를 돌린 채 묵묵히 앉아 있었다. 결국 둘은 그날 밤 아무 말 없이 서로 다른 방향으로 걸어 나갔다. 민석은 다시는 그녀에게 연락하지 않기로 스스로 맹세했다. 지수는 빈 벤치에 혼자 남아 울다가 결국 강변을 걸으며 집으로 돌아갔다. 시간이 흘렀다. 카페에서는 민석이 매니저직을 내려놓았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리고 지수 역시 그 카페를 떠나 다른 곳에서 새로운 일을 찾았다. 삶은 각자의 방향으로 흘러갔지만 둘에게는 서로와 함께했던 시간이 깊은 흔적으로 남았다. 몇 년 뒤 지수는 우연히 과거의 그 카페 앞을 지나가게 되었다. 문득 과거가 떠올라 발걸음을 멈췄지만 이제는 더 이상 민석의 흔적도 그와의 추억도 이곳에 남아있지 않음을 직감했다. 그녀는 그 자리에 잠시 서 있다가 비가 내리자 우산을 펴며 조용히 걸음을 옮겼다. 그렇게 둘은 시간이 지나며 서로의 삶 속에서 지워져 갔고 각자의 고독 속에서 새로운 길을 선택하며 살아갔다. 이 이야기는 외로움 속에서 만난 두 사람이 서로에게 위로와 이해를 주며 시작된 관계가 결국 감정의 복잡성, 사회적 책임 그리고 현실의 벽에 부딪히며 끝을 맺는 과정을 그렸습니다. 독자들에게 이 이야기는 여러 가지 의미로 다가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외로움과 공허함 속에서 예상치 못한 사람과 연결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감정이 서로에게 진정한 위로인지 아니면 상황에 휘말려 선택한 일시적인 도피처인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인간의 감정이 얼마나 복잡하고 때로 모순적일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우리의 선택은 단순히 우리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미칩니다. 민석의 경우 가족에 대한 책임과 자신의 감정 사이에서 갈등하며
결국 책임을 선택했습니다. 반면 지수는 그와의 관계를 통해 성숙해졌지만 동시에 고통과 외로움을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이야기는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든지 그에 따르는 대가가 있다는 것을 상기시킵니다. 지수는 민석과의 관계를 통해 자신 안의 공허함과 외로운 마음을 직면했습니다. 그 경험이 비록 고통스러웠을지라도 그녀가 앞으로 나아가고 자신만의 길을 찾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이별과 상실은 우리의 삶에서 흔히 있는 일이며 이를 통해 성장할 수 있다는 점을 독자들에게 느끼게 합니다. 이 이야기는 사랑이 항상 이상적이거나 도덕적으로 완벽하지 않다는 점을 말해줍니다. 감정적으로는 서로에게 다가갈 수 있었지만 그 관계가 더 많은 상처와 혼란을 남기게 되는 현실을 그려냅니다. 독자들은 이를 통해 사랑이란 단순히 감정이 아니라 개인적, 사회적, 윤리적 요소까지 포함된 복잡한 현상임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삶은 때로 외롭고 복잡하며 우리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펼쳐지곤 합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무언가를 깨닫거나 반추하며 자신의 삶 속에서 감정과 선택을 더 신중히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비록 때로 선택이 아프고 누군가와의 이별이 고통스러울지라도 그 모든 경험은 우리를 더 강하고 지혜로운 사람으로 만들어줄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그때의 흔적을 돌아보며 나아갈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